이제 10장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방법. 내가 내 자신을 살피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무조건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상처를 받아들이는 열린 고통이 있고 타인을 조종하는 닫힌 고통이 있다. 이 고통이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그 고통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처를 받아들이는 열린 고통은 상심과 애도의 고통,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 내면 아이에게 배우겠다는 마음을 열 때 느끼는 고통, 우리를 이해와 선택으로 인도하는 치유의 고통이다. 예, 고통 가운데도 보면 치유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닫힌 고통이 있는데 내면 아이와 분리되어서 자신의 고통이 희생될 때 일어나는 유기의 고통, 난 피해자야 하는 식의 고통,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기로 결심하고 타인이 나를 떠맡도록 조종하려고 할 때 써먹는 고통이 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우리가. 그렇죠. 네, 나는 피해자로 존재하면서 타인이 나를 계속 보살피게 만드는 것도, 그래서 타인을 막 조종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갈취하죠.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실제적으로 상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고통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계속 나는 자기가 의식하기도 전에 의식해서 되는 거 아닌 것 같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계속 상처받은 사람으로 있어서 누군가 나를 계속 도와주게 만들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 자기 자신도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안 채워지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고갈시켜요. 어느 순간 이 사람을 처음에 도와주다가도 지나고 나면 지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 사람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조정해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걸 조정한다 그러고 느끼지는 않더라도 어느 순간 지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의존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이 온전히 회복될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 그렇게 할 수 이런 말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순간 내가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 그렇죠.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떤 피해자로 혹은 또 상처 입은 사람일수록 내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가를 좀 면밀하게 스스로 좀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상처를 받아들이는 열린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상처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상처 받았다는 걸 좀 인정하는 거. 인정할 때 예전에는 전 어렸을 때 보면 자존심 상해서 내가 상처받은 거 인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상처를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상처는 받았는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지.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그냥 고통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인정하다 보면 내 마음에 그 상처를 좀 보게 되잖아요. 아픔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서 오히려 좀 이렇게 자유해지는 그런. 그게 이제 치유의 고통? 그렇죠. 그게 바로 치유의 고통인 거죠. 11장에 내면 아이와 함께하는 심리치료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치료사의 소임은 환자가 자신의 기쁨과 고통을 책임지는 법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예. 환자가 자신의 기쁨과 고통을 책임지는 법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환자가 내면 아이의 오랜 고통과 슬픔을 받아들이는 법, 고통을 유발하는 잘못된 신념을 탐색하는 법, 내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의 욕구와 필요를 고려하여서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내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끔 돕는다. 그래서 결국은 치료사가 고통받아 하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도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인격장애나 섭식장애, 불안장애 이런 사람들이 그 내면 아이가 고통받는 경우에 인격장애로, 섭식장애로, 불안장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자가 자기의 기쁨과 고통, 다시 말하면 이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쁘든 내가 고통을 받든 분노를 하든 이걸 내 걸로 생각하고 내가 내 감정들을 책임진다는 거를 이해하는 거.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내가 고통이 많고 힘들기 때문에 내 것을 책임지는 게 두렵죠. 내 감정을 내가 온전히 책임진다는 게 겁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네. 뭔가로부터 자꾸 전가시키고 싶은 네. 욕구가 인간한테는 생기고 그 네. 욕구는 당연히 자기가 스스로 살기 위한 하나의 방어적 기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경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어떤 내가 내 걸 감당하기 힘들어서 다른 인격체가 나온다거나 극단적인 경우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혹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인들한테는 네. 특히나 뭐 개신교나 기독교인들한테는 네. 어떤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대상 혹은 뭐 다른 종교는 다른 신일 수도 있죠. 그리고 혹은 또 하나님과 안티테제로 이제 어떤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한 거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쁜 감정들이 드는 이유가 이 사탄이 나한테 주는 거로 생각을 해서 얘한테 자꾸 먹이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 전혀 인정은 안 해요. 내가 내 감정을 책임져야 되는 건 난데 내가 이걸 책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가 날 이렇게 만들어. 혹은 뭐 좋은 감정에 하나님, 신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고통을 주셨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사탄이 나에게 어떤 속삭임이 있고, 사탄이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자꾸 어떤 제3자적 존재, 그게 이제 종교적 용어로는 사탄이냐 뭐 하나님이냐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용어든지 간에 제3자적 존재를 통해서 내 감정을 전가시키고 걔가 나를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거지 사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외면해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그러면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존재만 제3자의 존재를 왜냐하면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존재를 계속 먹이를 주고 얘를 존재를 부각시킬수록 난 사실 더 두렵거든요. 네. 왜냐면 얘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내면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얘가 자꾸 해결은 안 되니까 얘의 존재만 계속 더 부각시키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진짜 답이 없는 경우가 그렇죠.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빨리 끊어버리시고 그거 아니고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거 책임져야 돼요. 그거를 이해하도록 돕는 게 치료사의 소임이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이해하는 거.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내 감정은 내가 분노든 뭐 좌절이든 고통이든 뭐든 이거는 내가 책임지는 거구나. 내 감정이구나. 이걸 빨리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요.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의사는 병을 치료하도록 돕는 역할만 한다. 맞아. 돕는 역할만 한다. 그 결국은 그 환자의 그 마음이라든지 하겠다라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의사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환자는 계속 의사만 의지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 의사분에 있어 자기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기가 치료하는 게 아니다. 근데 진짜 의사나 치료사도 진짜 이렇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아니 왜 그러고도 이게 전문가가 아닌 경우 상담을 해주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사실은. 그쵸. 예.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지 않고 네. 내가 너를 돕는 걸로 해서 제3자적 존재를 어떻게 부각시키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예.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점점 이렇게 무화되니까 더 어려워지는 이 것 책이 같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내가 내 거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 이거라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내면아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니까 내 감정도 내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 그런 제3자적 존재에 대해서 부각시켰다면 빨리 끊어버리시고 진짜로 내가 내 거는 내가 책임지는구나 이런 생각. 우리가 때로는 왜 그러냐?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화나게 나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욕하세요 그냥. 근데 그거는 화를 내는 거는 나잖아요. 예, 근데 모든 걸 다른 사람 책임으로 돌릴 때 내가 회복이 되느냐, 회복이 되지 않는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화내는 사람도 있고 화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냐고. 저 사람이 나를 화내게 만든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나의 감정이 문제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정말 저 사람이 화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화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진짜 다 다르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선 건강한 것도 있는 건, 그러니까
화를 내게 만들었으면 화를 내세요. 그냥 내가 내는 거지. 그것도 네. 중요해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네. 내가 화를 낸 거야? 여기에서 말할 때는 이제 단순히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내 안에 깊은 고통들, 네. 깊은 어떤 이런 그것도 얘기. 내가 치료하고 내가 봐야 하고 그 감정에 대한 책임도 내가 있다라는 거죠. 예. 맞아요. 예. 조금 내가 책임진다는 거 생각하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에 내면 아이가 우리를 치유한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내 자신이 치유된다. 그리고 내 자신이 치유되면서 세상도 치유된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진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바깥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의 좀 내면을 살펴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좀 나한테 좀 관심을 갖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도 좀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책은 마쳤는데 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결국은 내 문제잖아요. 근데 뭐 그렇죠. 이거는 뭐 내 인생이고 내 문제고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고 괴로우면 내가 괴로운 거니까 정말 같이 좀 잘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다 보면서 이렇게 아이를 잘 양육해 가면 좋겠다. 예, 이런 내 생각. 자신을 좀 재양육시키고 네, 내 네. 자신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책 한 권 가지고 3주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방송을 마쳤는데 이거는 한 번 이제 신경미 씨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책을 한 번 보지 않으셨다고. 한 번 보는 거 가지고는 전 네, 이해 되게 안 여러 하는 번 것 같아요. 보셨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네. 조금 객관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그룹들을 만들어서 좀 서로 얘기하는 시간들 그런 거를 알아가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내 자신을 좀 돌아다보게 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주는 거니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 책은 어쨌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부터